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영어 단어 노마드는 유목민이란 뜻입니다. 근데 노마드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지어 보면은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꿔나가면서 창조적으로 사는 인간형을 뜻한다고 합니다. 40년 차 지구 여행자, 이분이 살아온 여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작가 한비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약간 목소리가 허스키한데 허스키한 그거 좀 목소리 좋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뜨거운 물 갖고 왔습니다. 네. 자, 한비아 선생님은 우리가 뭐라고 칭해야 될지, 지구 여행가, 국제 구호 활동가, 국제학 박사, 교수, 작가. 너무 욕심 많으신가 봐요. 본인 스스로 뭐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명함으로 보면 네. 국제구호 전문가, 세계시민학교 교장, 이화여대 국제학 교수. 네. 그 명함이잖아요. 그죠? 예, 예. 명함은 이제 3, 4년 뭐 5년 있으면 제일 없어질 위에 뭐 거니까. 있어요? 국제 구호 전문가? 국제구호 전문가. 지금은 그렇죠. 전문가로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작가가 좋습니다. 그래도 작가가 좋다. 왜냐하면 작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경험도 깊어지고 이해도 넓어지고 작가 좋습니다. 그래요. 네. 자, 한비아 작가님 바람의 딸로 유명합니다. 1996년 펴낸 책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네. 세 바퀴도 아니고 세 바퀴 반이에요. 그 좀. 제목이 일부기도 하고 네. 책 표지 보면 여기 있습니다만 히잡이죠 그게. 두 번 그렇죠. 쓰고 배낭맨 채 카메라 응시하면서 웃습니다. 아주 인상적인데 자, 이게 바람의 딸 스스로 이렇게 이건 나는 바람의 딸이라는 게 나를 가장 잘 정의할 수 있어라고 한 겁니까? 누가 아니 그러니까 붙여준 겁니까? 그게요. 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책 네. 나오기도 전에. 네네. 왜냐하면 이제 6년간 배낭을 메고 오지로만 다니던 그 여성이 있기는 했겠지만 네. 책을 낸 사람은 이제 눈에 안 띄었을 거니까. 네.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 책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인터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분이 그 앵커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셨어요. 네네. 그래갖고 바람의 딸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저거를 책 제목으로 하자. 이야. 그래서 이제 바람의 딸 걸어서 지고 세 바퀴만 해도 되는데 네. 조금 겸손하게 세 바퀴 반. 조금 예쁘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람의 딸은 사실 이게 뭐 daughter of the wind잖아요. 윈드. 그러니까요. 바람처럼 다니는 자유롭게 다니는 바람의 딸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국제구호로 보면 굶는 아이가 없는 세상. 그다음에 전 세계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바란다 하는 그런 바람의 딸도 돼요. 바란다. 그렇죠. 원한다. 위시. 위시 그렇죠. 호프. 예, hope. 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딱 맞게 제 별명을 애칭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쫙 한비아 선생님을 검색하다 보니까 네. 이제 비아라는 이름으로 네네. 개명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본래는 저도 천주교도지만 그랬어요? 세례명이더라고요. 네네. 세례명이에요. 근데 그 한자를 보니까 날비자에 날아다닐 비자에 들야자다. 맞습니다. 들을 날아다닌다? 맞습니다. 아니 그때는 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개명을 했는데 네. 개명할 때는 반드시 한문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아닐지도 모르겠으까. 그러니까 그걸 음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비에 그러니까 날비에 들야. 그러니까. 제 동생 이름은 비옵니다. 더 멋있습니다. 내가 난답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그게 됐습니다. 천상 여행가다. 네. 천상 지구 여행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실 현재 나는 집도 절도 없다. 직장도 없고 수중에 있는 돈은 앞으로 1년간 중국 여행 마치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지금이 내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하고 있으니까. 자,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때가 절정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산은 아니라고 산맥이라고 생각해요. 산맥. 그래서 여러 산들로 이루어진 산맥이라서 네. 어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절정일 수는 있지만 또 내려와서 또 다른 절정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어져서 인생의 산맥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때는 절정이 여러 번 있군요. 여러 번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산에. 그래요. 그때는 그 국면에서 그때가 절정이었는데 왜 저의 절정의 정의는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유혹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때가 저는 절정이라고 보는데 그때가 제일 절정인 거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가 절정인 거 확실하고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다 쓰면 어떠나 또 일반 사람들 이제 불안할 수도 있는데 네네.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런 네. 생각 이제 가졌던 것 같고요. 자, 5년 만에 새로 책을 내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11번째 책이라고 하시는데 네. 제목이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 느낌표 있습니다. 느낌표. 네, 그 느낌표. 그때도 좋아. 좋았지만 쉼표, 지금도 좋아. 느낌표. 좋아. 네. 약간 내가 저기 힘 줬어요. 네. 자,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목에. 맞아요. 제가 그 사이에는 이제 그 2000년도에 이제 네. 그 이 여행이 끝나고 나서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오지로 다니면서 너무나 끔찍한 것들을 목격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1, 2달러가 없어서 죽고 진짜 뭐 병에 걸려서 픽픽 쓰러지고 네. 야 이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인심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거를 제대로 얘기만 하면 도와줄 사람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 홍보학이 전공이었거든요. 제 홍보학 그거를 살려서 네. 긴급구호 단체에 들어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이제 2001년이에요. 이제 새 지구 여행가에서 긴급 구호 전문가로 활동가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고는 단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호 현장에 사람 살리러 가는데 마치 잘못하면 그리고 이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놀러 가는 것처럼? 놀러 가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제가 이 구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거의 지난 30년간은 여행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2000년도 30년은 아니겠다. 25년간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책으로 돌아온 바람의 딸이 된 겁니다. 왜 그렇군요. 돌아왔냐고 생각해 보면 네. 여행이 없었다면 제가 긴급구호를 못했을 거고 긴급구호를 못했으면 지금 제가 정말 가슴 뜨겁게 일하고 있는 이 세계시민학교 교장 그다음에 이화여대에서 가리키는 거 다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흑역사인 양 이렇게 뭐 외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그럴 필요 된다라는 없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걸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11번째 책에는 여행 이야기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다시 컴백한 거예요. 돌아온 바람의 딸입니다. 여기 이제 서문이 참 재밌었는데 네. 한비아 씨 어디 가시나 봐요. 어디 가세요? 말리 그랬더니 말리? 발리 거기가 겨울 여행지로 좋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아니요. 저기 그 대규모 대량 그 난민 나온 난민들이- 말리 갑니다. 구호 활동하러. 이게 하나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다시 여행가로 돌아오신 이유는 여기 보면 한 번 바람에 따른 영원한 바람의 딸이지라고 얘기해 줬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예. 여러 번 뭐 20년 몇 년 동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저는 그때는 안 들렸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어딘가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딱 물 한 바가지를 넣으니까 탁 넘쳐 흐르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맞다. 이게 없었으면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도 없을 거. 나의 그 국제 구호도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설령 힘들고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 할지라도 네. 지금 보면 그런 디딤돌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때도 좋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저는 사실 우리 앵커님들 60대잖아요. 그죠? 저요? 말해도 되나? 뭐 제 나이는 저기 뭐 비밀이지만 여하튼 비밀이구나. 나중에 문자로 드릴게요. 몇 그럴까요? 살인지. 예. 근데 이제 우리 서로 이렇게 이 정도 되니까는요. 네. 이제 앞자가 바뀌어지면 5자에서 6자를 6자에서 7자를 바뀌면 덜컹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지. 지금 좋을 때 다 갔네. 이러지만 우리보다 조금 나이 많은 70, 80 된 어른들은 네. 야, 참 좋은 나이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너무 확실해요. 지금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고 보면 또 좋아. 지나고 나면 또 좋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 갈 날 중에서 우리가 제일 어린 날이니까 지금도 좋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우리도 자연의 일부니까 네. 계절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가을이란 말이에요. 가을이라고 저는 쳐요.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론 그러니까요. 쓸쓸한 것도 있지만 예. 가을이 아름답죠. 수학의 계절이지. 뭐
1년으로 따지면 노을 질 때라고 쳐요. 네. 그러면 땡볕도 아름답지만 노을 질 때도 아름답죠. 멋지죠. 멋지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거는 모르고 나 옛날엔 좋았지. 후회는 이럴 거야 이러지 말고 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계절을 충분히 인지하고 충분히 누리고 즐길지어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는 최대를 우리가 뽑아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인생에 황혼을 겪고 있어도 거기에 또 멋을 충분히 즐기고 누리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때도 좋았지만 내 컷만은 잠깐 쉬어보니까 네. 지금도 좋아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자, 3861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한비아 작가랑 동갑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혼자 10평 되는 분식 가게에서 종종 걸음치며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온 세상 마음껏 날아다니는 바람의 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웃음 표시. 예. 같이 이제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글들을. 그런데 저는 보면은 네. 제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베이스 캠프가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요 맨 처음에 여행 다닐 때는 한국 사람이 너무나 귀했어요. 여행 다니면서 그 40년 전이잖아요. 네네. 제가 처음 다닐 때는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권 파워도 별로 안 좋아서 나라마다 비자 내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무슨 BTS 이모나 됐냐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네. 활기를 치고 일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베이스 아까 캠프가 중요하다. 그럼요.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굳건히 시켜주시는 아까 그 우리 동갑내기 그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그 대신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여행가로 돌아온 이제 한비아 작가님. 그 전에 막 30대 때 막 처음에 어떻게 보면 뭣도 모르고 막 전 세계를 누리실 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의 한비아 여행가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옛날에는 여행 가는 것도 한 나라 추가, 그다음에 이 도시 추가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남들이 안 간 곳을 가는 것 보여주는 약간 성과주의, 그렇죠. 욕심.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여행은 정말로 내 속도로. 예. 정말 그러니까 저는 여행에서 가장 신선한 자극을 받고 신선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네. 다니고는 있지만 네. 그게 어떤 성과주의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정말 내가 단단해지는 그래서 돌아와서 어느 때는 여행 다니면서 가장 분명한 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네. 때는 너무 멋진 내가 나타나서 진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은 내가 나타나고 어느 때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에서 선명한 내가 나타나서 좋아요. 그래서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나이 따라서 다니는 것 같아요. 네네. 30, 40대는 또 그때에 맞는 여행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산으로 보면 그 1부 능선, 2부 능선에서는 네.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반쯤 올라왔으면 시야가 넓어졌다고 할까? 그러니까요. 시야가 넓어진 거로 본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껏 다니고 있을 때 안 네. 그러는 데를 저는 많이 가서 일을 하잖아요. 네. 저 사람들이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에서 그때 태어난 거예요. 저도 1950년에 태어났으면 전쟁 겪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받은 나의 혜택? 저의 이런 이점을 혹은 저의 이런 혜택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자라는 그런 그래요. 마음이 60대에 들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드는 생각이 이게 약간 세속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 우리 한비아 선생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초반에 이제 30대 때 처음에 막 돌아다니실 때요. 자금은 어떻게 됐을까? 자금. 혹은 현지에서도 좀 어떻게 충당하면서 일도 했는가? 뭐 그런 게 막 워낙 많이 돌아다니셨으니까 맞아요.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국제 홍보회사를 유학을 끝내고 네. 국제 홍보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딱 3년만 근무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자였어요. 네. 돈 떨어지면 와야 되니까 얼마나 짠순이를 다녔겠어요. 왕소금도 그런 왕소금이 없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3년 충분할까 이제 6년이 된 건데 네네. 사실 모은 돈은 그때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모았고 그다음에 있는 거 돈 되는 건 다 팔았어요. 네. 왜냐하면 여행을 끝까지 다니는 게 중요하다 해서 다 팔아서 뭐 예를 들어 카메라 뭐 이런 것도 다 팔고 그래서 여행 자금을 이제 노잣돈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마련한 그렇군요. 거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때 월간 동화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연재하셨군요. 한 달에 한 번 연재해서 돈 들어오는 날은 그날은 제가 이제 한턱 쏘는 날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미정원 가서 머리도 자르고 밥도 제대로 먹고 그다음에 숙소에도 네. 뜨거운 물 나오는 데서 샤워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한테 맥주도 한 잔씩 쏘고 예.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제가 오지로 다니는 거잖아요. 네. 봐봐요. 산 밑에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산에 가면 돈이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오지로 가니까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래요. 돈을 주면 막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을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돈을 놓고 갈 수 있냐. 진짜? 네. 예.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도 그랬어요.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우정이네. 그러니까 예. 나올 때는 등잔 밑에 이럴 때 돈을 막 살짝 숨기고 와야 돼요. 그래. 거기다 제가 거기서 밥 뭐 이런 걸 축내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가 그랬어요. 제가 1990 그러니까 6년에 93년부터인가 해서 1999년에 끝났으니까 지난 세기입니다 벌써. 자, 요거 짧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질문이 많이 남아 있긴 한데 그럼 요즘은 좀 사실 뭐 베스트셀러도 많이 쓰셨고 그러니까 다니면서 제가 이게 책 내용 싹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약간 살짝 베풀고 다니시나 봐요. 요즘은. 아니 그러니까 살짝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래도 별게 아닌 게 예. 남한테는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그러니까. 그게요. 예. 제 나름대로 이름은 내 돈 내도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내 눈에 뜨이면 나한테 걸리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네. 기꺼이 돕는 거예요. 그 재밌잖아요. 학교 못 다니는 그러니까요. 아이들 학비 내주고 여기 뭐 상처난 사람들 약값 주고 이러는 거 좋습니다. 그래요. 2919님이 자유로운 여행가에서 국제 구호 전문가로 다시 여행가로 얘기 듣다 보니 신이 납니다. 의미 있는 활동 응원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이라 네. 이런 응원 정말 필요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여기서 국제 구호 활동가로 변신한 모습 네. 그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소진하고 또 소진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 기꺼이 쓰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 긴급 구호다. 확신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네. 긴국고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제가 지난 25년 동안 이제 긴국고 현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네. 현장에 가면 또 초심으로 확 돌아가요. 맨 처음에 봤던 그 모습. 맨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 정말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 그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하는 간절한 모습. 기아와 질병이죠.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아이가 죽을까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내 손을 잡으며 달달 떨던 그때를 기억해요.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스라엘 여러 지역 구호 활동 참여하셨습니다. 가자지구 난민, 네. 로힝아족의 비극,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셨어요. 이게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일종의 책임감, 강한 책임감 플러스 내가 이거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인간적인 한계. 이런 그 비극적인 모습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거는 어느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짓설거지만 하러 다니는 사람인가? 네. 그렇죠. 분쟁이나 재난이나 뭐 이런 거를 자연재해는 둘째치고 네. 사실 재해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재해, 하나는 인적 재해예요. 사람이 만든 거, 내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복합 자연재해가 나서 인적 재해가 나든지 네. 반대로 인적 재해가 나서 자연재해가 나든지 이런데 어쨌든 이런 인적 재해는 전쟁이나 내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기 전에는 이 난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불을 끌어가는 소방관인데 불은 다 껐는데 맨날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정말 그야말로 손을 부러뜨리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긴국고 하는 사람들은
응급수술실 사람을 그냥 살리는 네. 혹은 소방관 불을 끄는 사람이지 이걸 처음부터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인도적 위기를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생각 가끔 그럼요. 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제학 교수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논문도 많이 보게 되고 저도 네. 그런 논문 쓰는데요.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분쟁이라는 것. 일단 분쟁만 보면 인적 재난, 분쟁이라든지 전쟁을 보면 네. 하루아침에 탁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진처럼. 이게 조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극심한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권한 박탈이라든지 혐오라든지. 네. 예를 들면 로힝야족. 미얀마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로힝야족이 그런 극심한 차별과 혐오 때문에 이 이제 방글라데시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이 여의도만한 여기에 지금 100만 명이나 모여 사는 최대 난민촌, 최악의 난민촌인데 네. 국제사회의 이뭐 관심은 이제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그 안에서 미얀마 네. 안에서 그 로힝야족들이 그런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이게 내정이 아니라 국제 문제로 압박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방 외교. 네네. 두 번째는 식량 부족이나 물 부족이나 뭐 토지나 토지 관리나 혹은 자원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석유가 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요. 전쟁이나 내전. 네네. 그러니까 식량 부족이나 물 부족 이런 거는 개발 협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이 조금 더 수확을 잘 되게 하고 이런 거는 개발 협력이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는 많은 언론들이 간과하는 일인데 네. 사실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캄보디아처럼 네. 어떤 국경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는 지역 주민들, 지역 주민들과 종교 지도자들, 네. 혹은 뭐 청년 클럽, 혹은 뭐 부녀자 클럽, 혹은 심지어는 상인들이 전쟁이 안 나야 이게 잘 되잖아요. 네네. 상인 클럽들이 모여서 이 비공개, 비중립적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생기면 우리와 같은 이제 긴급구호 팀들이 뜨는 거죠. 네. 이 물, 식량, 보건의료, 피난처, 보호 이거를 하면서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요. 네. 약간 좀 부드러운 주제로 부드러운 넘어올게요. 주제로 갈까요? 저희가 KBS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발견했습니다. 2020년에 딱 네. 5년 전이요. 가을에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비아 선생님이 한 걸음씩 상쾌하게 네. 했더니 이 위에 어떤 남성분이 Shall we walk together? Shall we dance는 들어봤는데 우리 같이 걸어갈까요? 거리 갈까? 인생을 같이 걸어가자는 뜻입니까? 그렇죠.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사인의 주인공은 지금의 남편, 네. 예전의 보스, 무서운 보스. 7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맨 처음 월드비전? 월드비전에서 네. 유엔에서 일하다가 또 액션 에이드라는 다른 NGO에서 일하다가 그렇군요. 그 순간 그때는 월드비전의 저의 보스의 보스였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전쟁통에서 만났는데 너무 무서운 보스라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이 나서 또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란에서도 지진이 나서 또 만났습니다. 만나다가 정들었습니다. 인연이구나.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60에 결혼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결혼해서 같이 쓴 책이고요. 연한가요? 연상인가요? 연상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Shall we work together 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걷자 하는데 네. 이 봐요. 따로 앞을 보고 걷습니다. 네. 같은 방향 의미는? 가는 방향만 같습니다. 따로 또 같이. 따로 있을 때는 따로 있지, 네. 같이 있을 때는 같이. 같이 있을 땐 같이 좋고 따로 있을 때 또 따로의 생활도 존중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셨나요? 한국에 엊그저께 왔습니다. 아. 우리가 336으로 살거든요. 3개월은 그렇군요. 한국에서 같이, 그다음에 3개월은 네덜란드에서 같이, 6개월은 따로 현장에 다니면서 네. 중간에 만나서 노는 한국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자, 현재 이제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 교장과 이화여대 초빙 교수 활동 중이시고 강연 활동 활발히 하는데 세계 시민학교 교장 이게 어떤 역할이죠? 그게요.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지금 불을 끌려 그러는데 네. 계속해서 누군가가 불을 지르고 네. 그다음에 물 청소를 싹 해놨는데 누군가가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이게 긴급거만 갖고는 안 되겠다. 네. 적어도 우리나라 이 국민들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 시민으로 만드는데 내가 일조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2007년에 네. 월드비전 세계 시민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 그때는 돈이 없어갖고 제가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는 광고를 나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네. 몸값의 절정기였기 때문에 돈을 이제 1억을 저희 뭐 광고비를 받아서 네.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마중물로 맨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 1년에 50만 명, 여태껏 다 합해서 660만 명의 학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뭐를 잘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가 네. 이거 남 도와주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100만 권 이상 팔렸겠어요.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이 이미 한국 사람들이 이미 이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네. 세계 시민이다. 나는 그 워딩은 없었지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는 더 이상 지구촌이 아니라 네. 지구집이라고 생각해요. 6층짜리 집.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층, 네. 아시아 방에서 살고 있는데 아시아 방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뭐 안정되고 풍요로워도 옆방 미얀마에서 로힝야족들이 울부짖고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지도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풍요롭게 살 수도 없잖아요. 로힝야족이 우리 이웃이군요. 우리 집안일인 거예요. 특히 로힝야족은 아시아층에 같이 사는 네네.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저 먼 얘기가 아니라 집안 얘기다.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게 상호 의존적이고 네. 상호 연결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특히 한국은 예전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살만하면 잘 살아서 우리가 이렇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야. 우리가 같은 가족이면 애들 때는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돌봤지만 네. 어린이 되면 우리가 엄마 아버지 돌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꺼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이웃이 우리 지금 아파트에서 옆집 사는 사람도 이웃인 것처럼 네. 지구집이라는 집에서 아시아층의 옆집 사는 미얀마, 뭐 지금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전쟁 이런 것도 다 옆집 일이고 우리 일이다라고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시군요. 세계시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시의 차원에서 베푸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베푸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이웃이 편해야 나도 편하다. 그렇습니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가족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도움을 받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네. 그리고 그 지구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그냥 네. 집안에 그런 일이 있는 거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그래요. 네. 자, 6772님이 곧 크리스마스와 연말입니다. 지구촌 이웃에게 귀한 온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제가 마지막 요약하는 질문 가기 전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부터 막 지구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는 고3 때 아마 부모님 몰래 모아둔 돈으로 제주도 가출 여행도 네. 하셨고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뭔가 꿈꾸던 거였습니까? 30대 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펑 터진 거였습니까?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지도를 보고 살았어요. 세계 지도? 네, 우리 엄마 아버지의 그 작전은 뭐냐면 네. 세계 지도를 많이 보여주면 아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살 것이다. 그 작전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지도를 봤기 때문에 언젠가는 땅이 다 붙어 있으니 내가 세계 일주를 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33살에 세계 일주 간 게 어느 날이 아니라 10살부터 품어온 꿈이 그때 실현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비야. 네. 자, 날아다닐 날 비자에 들렸자. 네. 들녘을 날아다니는 네. 천상 바람의 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봤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 작가로서 지구 여행가로서 국제 구호 활동가로서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 아까 층 얘기와 비슷한 얘기일 텐데 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그 일생 모토는 뭐냐면 네네. 즐겁고 자유롭게 기왕이면 남 도와주면서 즐겁고 자유롭게 기왕이면 기왕이면 남 도와주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즐겁고 자유롭게 기왕이면 남 도와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연말 연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지구여행가 국제구호 전문가 그리고
교수시기도 한 한비아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